안녕하세요.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. 9월 24일 수요일 오후 8시 25분입니다. 어제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. 파월이 주식이 고평가됐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 외에도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얼마 전에 투자했는데 거기 그 투자에 대해서 시장에서 우려가 좀 있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엔비디아가 하락한 것도 시장의 하락에 좀 영향을 미쳤죠. 그래서 나스닥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.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지수들도 골고루 빠졌죠. 어제는 뭐 시장이 좀 골고루 빠진 하루였습니다. 오래간만에 분위기가 안 좋은 하루였는데, 근데 미국 증시는 지금 추세적으로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 정도 빠져서는 그 추세에 흠집도 나지 않습니다. 이런 거는 뭐 눌림시 매수로 접근하는 게 정석적인 대응이고, 사실 이게 의미 있는 눌림이냐? 사실 뭐 의미 있는 눌림도 아닙니다. 조금 이따 기술적인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이 정도 낙폭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. 지금 미국 증시는 뭐라고 말씀드렸죠?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. 그죠? 변동성이 커져 있는 상황이에요. 변동성이 커져 있기 때문에 뭐 나스닥이 1% 가까이 빠진다고 한들 이런 거는 뭐 지금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. 지금 이런 건 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. 상승할 때 1% 오르고 하락할 때 1% 오르고 자연스러운 거죠. 그죠? 상승할 때 0.3%씩 상승하다가 하락할 때 1% 빠진다면은 치명적일 수 있겠지만은 지금은 상승할 때도 1, 2%씩 움직이고 하락할 때도 1, 2%씩 움직이는 거. 그런 건 이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거죠. 정상적인 거죠. 그냥 변동성이 커져 있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볼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에 불과한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어제 전용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변동성이 일단 하방 경직성을 만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좀 빠지지 않는 바닥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시장이 방향성은 위쪽으로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대응이 좀 피곤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. 하여튼 어젯밤 뭐 그런 일들 때문에 일단은 하락 마감을 했다. 또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 마감하고 나서 오늘 아침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했죠. 근데 일단 실적 발표 이후에 마이크론이 상승을 했으니까 일단 뭐 실적은 괜찮은 걸로 보이긴 합니다. 마이크론 실적은 이 미국 증시에 지금 반영이 안 된 거죠. 그죠? 오늘 밤 미국 증시 개장하면 그게 이제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. 그리고 하여튼 이번 주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히 중요한 지금 이벤트는 없고 파월의장 이벤트가 좀 중요했는데 파월이 어젯밤에 주식이 고평가됐다는 발언을 한 게 조금 좀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고 하여튼 이제 또 당분간 좀 조용합니다. 그러다 이제 금요일에 미국 물가지표 발표되는 게 좀 중요할 겁니다. 당분간 특별한 이슈 없습니다. 그래서 하여튼 미국 증시는 어제 하락 마감했다. 기술적인 내용 좀 보자면은 나스닥입니다. 나스닥인데 보시다시피 그죠? 요즘에 상승률이 하루에 막 2%씩 이렇게 올라간다고요. 하루 1%, 2%씩 올라간다고요. 그런 상황에서 0. 몇 프로 빠져봐야 나스닥 선물 어젯밤 요거 하락한 겁니다. 이게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. 그 뭐 5일선, 검은색 선이죠. 이런 5일선을 뭐 깨는 모습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그냥 가볍게 눌림시 매수 이렇게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. 물론 이게 이제 연속성이 나타나면은 시세의 연속성이 나타나면은 좀 움찔할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밤 하루 뭐 더 빠진다고 해도 사실 뭐 그렇게 지금 큰 문제가 생기고 그런 건 아닙니다. 미국 증시는 신고가 랠리 중이고 이 정도 조정은 그냥 이제 지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겁니다. 미국 증시는 아직까지 강하다. 특별히 위험 신호가 나타나지 않는다. S&P 지수도 매우 강합니다. 그냥 잘 올라가고 있는 거고 흠집도 나지 않았습니다. 러셀 지수는 이제 근데 지금 조금 이제 좀 찜찜하긴 하죠. 이 마디 가격 중요한 자리를 돌파한 착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빨리빨리 이제 상승 탄력을 보여줘야 되는 자리인데 상승 탄력을 잘 못 보여주고 있죠. 그죠? 가야 될 때 못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찜찜하긴 합니다. 어쨌든 그렇다라고 해서 러셀 지수도 뭐가 심각한 위기의 모습이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. 다만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된 거죠. 그죠? 어쨌든 미국 증시 전반적으로 다 좋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. 그리고 뭐 어젯밤 같은 경우는 그 미국 주식 시장이 하락을 해서 그런지 일단은 채권이 뭐 조금 올라오는 모습. 어, 하여튼 뭐 물론 뭐 지금 주식과 채권의 직접적인 상관관계 뭐 이런 건 잘 없긴 한데 아무튼 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인지 어쨌든 뭐 채권이 조금 반대로 움직이긴 했는데 하여튼 오늘 밤에 이런 움직임을 좀 잘 보자고요. 오늘 밤에 얘가 5일선 위에 안착하는지 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지금 여기서 이제 단기 바닥을 확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. 이제 약한 지지력을 하나 확인을 했고 5일선 위에 올라타면은 이제 바닥이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. 아직은 뭐예요? 아직은 좀 불안한 구간이에요. 아직은 지난 FOMC 이후에 채권은 쭉쭉쭉쭉 빠지고 있는 구간이고 빠지고 있다 지금 하락이 둔화가 된 거지 이게 바닥이 완전히 나온 건 아닙니다. 오늘 밤에 좀 봐야 되겠죠. 5일선 위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. 하여튼 채권은
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어쨌든 계속해서 재미는 없는 구간인데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매집할 만한 근거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그죠? 바닥은 확인했기 때문에. 그죠? 재밌는 구간은 절대 아니다. 말씀드렸고 하여튼 그 유로화는 찔끔찔끔 올라가고 있는데 이 올라가는 탄력도 없습니다. 어쨌든 뭐 그죠? 그 답답한 그런 구간, 외환 시장은 답답한 그런 구간에서 놀고 있고 다만 이제 오늘 밤 좀 잘 보셔야 될 게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제가 줄그어 놓은 이 자리가 레벨업과 다운의 어떤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마디 가격이겠죠. 그죠? 이 자리가 지난번 정고점으로서 이 자리를 돌파한 척 하니까 급등이 나타났던 거 아니에요. 그죠? 근데 지금 보시면 이 자리를 붕괴시켰다가 안착했다가 붕괴시켰다 안착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오늘 밤 이렇게 보시다시피 음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오늘 밤 지금 보시면 지난번은 고점을 여기까지 높였었고 이번에 고점이 낮아지는 이런 모습이 보이면서 이 중요한 라인을 강하게 붕괴시키는 모습이거든요. 그렇다면은 이거보다 그렇다면 또 그냥 계속해서 네 그렇다면 위쪽으로 올라가는 이런 힘도 이제는 뭐 거의 없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이 될 겁니다. 오늘 이렇게 마감을 한다라면요. 오늘 얘가 계속 상승 탄력을 방향성을 위쪽으로 유지를 하고 싶으면 이 라인을 돌파한 짝에서 이 위에서 마감을 해야 됩니다. 근데 오늘 이렇게 마감하지 못하고 아래에서 마감을 한다라면은 상승 탄력 또 제로가 돼 버리는 거예요. 그렇다고 아래쪽으로 빠지기도 뭐한 그런 답답한 그나마 방향성은 위쪽으로 지금 조금 보이고 있었는데 그 위쪽으로 조금 보이던 방향성마저 지금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답답한 흐름입니다. 그렇게 해서 외환시장은 어쨌든 당분간 계속 재미가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. 금값만 뭐 잘 올라가고 있고요. 나머지 원자재들 뭐 특별히 들 이야기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. 미국 증시 조금만 좀 더 보자면요. 주식시장 이야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변동성인데 변동성이 단기 바닥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장이 좀 이제 들썩들썩 하는 거라고요. 그죠? 하루에 2%, 1%씩 움직이는 게 자연스러운 이제 고변동성 상황이 된 거고요. 근데 이 정도까지는 뭐 미국 증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. 미국 증시는 뭐 이 정도 조금 올라왔다고 한들 뭐 추세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언제를 이제 경계를 해야 되겠습니까? 언제를 예를 들면 그죠? 지난번에 붕괴를 시켰던 이런 마디 가격들을 돌파한 척 했을 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거고요. 추세적으로 미국 증시가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지 그런데 경계를 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은 여기 빨간색 선 21선이거든요. 이동평균선. 자, 이 이동평균선 빨간색 선을 보시면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. 그죠? 이 주가가 21선을 특히 변동성 같은 경우는 경험상 이 빨간색 선 21선을 안착해가지고 그 위쪽에서 움직이면은 시장이 매우 불안해지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언제를 조심해야 된다? 여기 있는 빨간색 선 위에서 움직일 때 그런 때가 시장이 이제 위험한 겁니다. 그럴 때 추세적으로 막 시장에 빠지고 그러는 거죠. 근데 어쨌든 지금 보시면 아직까지는 21선 위로 올라오려는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. 21선은 지금 강력한 저항이죠. 그래서 어쨌든 아직까지는 미국 증시는 매우 튼튼한 모습입니다. 눌림시 매수가 정석이죠. 엔비디아는 어젯밤에 이제 기술적으로 중요한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중요한 마디 가격을 돌파한 척 하는지 검증하는 날이라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그죠? 못 넘어갔습니다. 아직까지 이 자리는 돌파한 척 한 게 아니고 아직까지 기간 조정이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아직까지 기간 조정 진행 중입니다. 레벨업이 되지 않았고 계속해서 이런 답답한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. 다만 어쨌든가 어젯밤에 엔비디아가 좀 많이 빠졌다라고 한들 어쨌든 이 5일선을 잘 지켜주고 있고 그리고 그 전날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. 그죠? 한 3에서 거의 4%가 올랐던 거에 대한 조정이 조금 나타난 거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면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조금 더 올라가려고 하는 힘이 좀 더 우세합니다. 엔비디아가 그런 올라가려는 힘이 상승의 힘이 우세하긴 한데 위쪽에 저항이 워낙 무거워가지고 이 자리를 돌파한 착을 언제 할지는 모릅니다. 이 자리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도 모릅니다. 물론 이제 뭐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이 정도 조정이면 사실 돌파한 착 할 것이라고 보는 게 뭐 일반적인 해석이긴 한데 아무튼 우리는 이런 자리를 넘어가기 전에는 넘어갔다라고 함부로 그렇게 미리 넘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으면은 좀
위험할 수 있죠, 그죠? 엔비디아는 그렇습니다. 근데 엔비디아가 서운하더라도 우리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여전히 강하다. 어젯밤에 뭐 파월이 주식이 비싸다 어쩌다 저쩌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사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강세, 반도체의 추세적인 강세는 아직까지 꺾이진 않았죠. 하여튼 오늘 밤은 이제 마이크론의 실적이 미국 증시에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. 아침에는 뭐 마이크론이 뭐 거의 2% 가까이 오르기도 했었는데 실적 발표하고 나서 어쨌든 지금 마이크론 주가를 보시면 뭐 딱히 뭐 그렇게 위험한 모습은 없습니다. 잘 올라가고 있죠. 그래서 어쨌든 미국 증시 뭐 하루 뭐 파워르장이 비싸다고 했지만 그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? 그죠? 그 주식 시장이 추세적으로 워낙 강하기 때문에 악재는 잘 반영이 안 된다고요. 그나마 이제 파워르장쯤 되는 사람이 주식이 고평가됐다라고 하니까 그나마 이 정도 반응을 보인 거고, 그죠? 어쨌든 이거는 뭐 이런 악재는 지금 상황에서 반영이 잘 안 되거나 뭐 모르는 척하고 넘어갑니다. 하여튼 시장이 조금 더 시장이 여기서 어떤 위험 신호를 보여주려면은 저런 작은 하락이라도 누적이 돼서 며칠 연속으로 누적이 되거나 아니면 뭐 강력한 하락이 막 팍 나타나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은 뭐 의미 없는 그냥 뭐 조정 혹은 뭐 상승 탄력 둔화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한국 증시 볼 건데 한국 주식 시장 뭐 오늘 이제 미국 증시 하락 영향으로 얘도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. 그러나 뭐 일단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. 가만 보시면 지금 코스피는 5일선을 일봉상으로 깬 적이 없죠. 9월 3일 날 5일선 위에 올라오고 지금 한 달째 5일선을 깬 적이 없습니다. 이건 그냥 상승 탄력이 둔화된 거예요. 이 뭐 어떤 위험 신호 뭐 그런 것도 없습니다.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하도 그 전에 급격하게 대형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승 탄력이 확실히 좀 둔화된 건 보이시죠, 그죠? 그 정도인 것 뿐이고 어쨌든 아직 뭐 인버스 베팅, 하방 베팅 그런 거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. 그 코스닥은 근데 이제 조금 좀 약하긴 해요. 코스닥은 확실히 코스닥은 그 지난번에 레벨업을 했던 것이 요 날이었죠. 아니 코스닥은 지난번에 레벨업을 했던 것이 여기 9월 12일 금요일이었단 말입니다. 혹은 이제 조금 공격적으로 봐주자면 9월 10일 혹은 뭐 9월 12일 요런 날에 이제 코스닥은 레벨업을 했는데 아무튼 이게 변동성이 워낙 큰 지수이다 보니 이 막 레벨업을 했던 그런 자리 부근까지 막 강하게 내려오긴 합니다. 이 코스닥은 아무튼 좀 잘 보셔야 될 게 오늘 어쨌든 5일선을 한번 깼습니다. 그죠? 근데 뭐 한 번 깨도 괜찮아요. 한 번은 깰 수 있습니다. 내일 바로 회복하면 돼요. 근데 만약에 이제 내일의 움직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내일도 5일선을 안착하지 못한다면 그러면은 이제 조금 좀 이제 가격 조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 가격 조정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어디까지를 가격 조정으로 생각할 수 있나요? 가격 조정의 한계는 1381입니다. 그죠? 이 자리가 돌파 한작 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레벨업을 한 거니까요. 근데 만약에 1381이 붕괴된다. 그러면 이거는 뭐 어떤 중장기적인 상승 그런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워지겠죠. 그죠? 하여튼 코스닥 내일 중요합니다. 오늘 어쨌든 강한 매도세가 나온 거잖아요. 그죠? 코스피가 강했지 코스닥은 이게 모습이 별로 좋지는 않은 거예요. 물론 뭐 긴 아래 꼬리를 달았다. 그렇지만 이거는 이런 아래 꼬리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이고 내일 종가상으로 이 5일선을 빨리 회복을 하면 좀 괜찮은데 내일도 이 5일선을 빨리 회복하는 그런 좀 의미 있는 매수세가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가격 조정의 영역으로 발전을 해서 아래쪽으로 좀 빠질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거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. 이런 걸 보면서 좀 느껴지긴 하네요. 어쨌든 아직까지 사실 뭐 주식이 비싸다라고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뭐 비싸다라고 할 만한 게 뭐 사실 그죠?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뭐 AI라든가 반도체 이런 게 사실 비싸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한 그런 종목들인데 오히려 이제 비싸다라는 이야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런 반도체 종목들이 더 선방하고 있고 그런 지수들이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이런 모습은 정말 어쨌든 재미있는 모습이긴 합니다. 네. 반도체 그런 거에 영향을 좀 덜 받는 코스닥이 오히려 더 약하고 어쨌든 뭐 가는 놈만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달러는 그 달러 강세, 원화 약세 나타나고 있죠. 물론 아직까지 답답한 구간이긴 합니다. 얘도. 근데 어쨌든 바닥은 만들어놨고 찔끔찔끔 올라가고 있는데 어쨌든 상승도 하락도 좀 제한적인 그런 구간. 환율 시장은 외환 시장은 그렇습니다. 다 본 것 같고요.
하여튼 뭐 콜옵션을 보나 뭐 풋옵션을 보나 지금 방향성은 어쨌든 시장은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. 뭐 특별히 어떤 뭐 변화의 신호, 위험의 신호 이런 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. 하여튼 오늘도 뭐 삼성전자만 올라가고 있습니다. 그죠? 삼성전자 올라가고 있는데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은 변하지 않습니다. 8만 7천 얼마 또 9만 1천 원 이런 자리가 그 매우 무거운 저항이기 때문에 뭐 물론 지금 현재 강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오늘도 상승을 하는 굉장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은 근데 어쨌든 이 무거운 저항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분명히 좀 경계는 필요합니다. 그리고 2차 전지 친구들 같은 경우가 이제 조금 좀 아쉬워지고 있는데 좀 굉장히 좀 중요한 순간이 됐는데 일단 지난번에 이건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. 단기 바닥을 여기서 한번 만들었는데 여기 이 자리를 오래 지키고 있는데 좀 더 올라가야 될 때 또 못 올라가고 있고 음봉을 또 얻어맞는 바람에 사실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많이 오른 뭐 그런 종목은 아니죠. 그죠?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뭐 그렇게 고평가됐다 비싸다라고 하기가 조금 좀 서운한 그런 종목일 수 있으나 하여튼 파월이 주식 비싸다고 했는데 이 비싼 주식 한동안 많이 올라던 주식이 빠지는 게 아니고 이런 약한 종목이 더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게 참 그죠 재밌는 모습입니다. 이 까딱 잘못하면은 2차 전지들 지금 상황에서 쭉쭉쭉쭉 더 빠질 수 있습니다. 이거 지금 조심해야 돼요. 그죠? LG 에너지 솔루션 예를 들자면은 지금 사실상 여기서부터 쭉 빠진 거잖아요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이렇게 빠진 거잖아요. 근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올랐죠. 지금 이렇게 빠져놓고선 이까지밖에 못 올랐으면은 이거는 좀 힘이 좀 약한 거라고 보여집니다. 자칫 잘못하면 아래쪽으로도 가능성이 좀 열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거. 지금 중요한 자리인데 2차전지 종목들이 지금 대부분이 60일선을 가지고 놓고 싸우고 있는 거죠. 그죠? 초록색 진한 선, 제가 방금 누르는 거 초록색 진한 선이 61선인데 이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. 지금 61선 이거를 어디로 가냐를 무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. 근데 이렇게 음봉을 맞는다는 건 어쨌든 별로 좋은 그런 모습은 아니긴 하죠.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봤고 하여튼 뭐 오늘 뭐 코스닥은 뭐 다 빠졌기 때문에 뭐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고 하여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좀 움직이긴 하더라 라는 겁니다. 하여튼 그래서 지금 아직 시장 자체 지수는 오늘 한국 증시 시장 자체 지수 자체는 뭐 아직 꺾였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. 그죠? 코스닥은 내일 보고 꺾일 수도 있다라고 뭐 말씀은 뭐 드리고 있는데 아무튼 오늘 하루 정도 이런 하락은 뭐 아직까지는 뭐 괜찮긴 합니다.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어쩌면 개별 종목들 뭐 이런 종목들 중에 일부 기회가 있는 종목들이 있을 수가 있죠. 당장은 뭐 지금 주식을 안 좋게 볼 만한 뭐 그런 때는 아닙니다. 어쨌든 아직까지 주식시장 분위기는 뭐 굉장히 좋긴 합니다.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런 찔끔찔끔 하락이라도 연속성이 나오게 되면은 시장이 좀 불안해질 수 있는데 지금 연속적인 하락을 기대할 상황인지는 솔직히 뭐 잘 모르겠습니다. 아직까지 일단 분위기 좋기 때문에 좋은 상황이니까 일단 좋다라고 봐주고 저는 뭐 매도세가 언제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매도세가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안 좋다. 혹은 뭐 지금 시장은 뭐 위험 신호가 없기 때문에 강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라 갖고 어떤 미래 예측은 가능하면 좀 잘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습니다.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위험 신호는 안 보여요. 이건 위험 신호라고 할 수가 없죠. 코스닥 같이 약한 친구는 조금 뭐 내일까지 좀 잘 봐야 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코스닥 제외한 나머지 지수들은 전반적으로 흐름이 양호하긴 합니다. 그래서 어쨌든 뭐 아직까지 시장 분위기 좋다라는 거를 말씀드렸고 하여튼 근데 이제 그 뭐 다른 나라들도 다 비슷해요. 지금 상황이 이건 유럽 독일 증시인데 뭐 그렇게 막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예, 빠져야 될 자리에서 안 빠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잘 버티고 있는 뭐 그런 모습이고 당장 뭐가 막 추세적으로 문제가 있고 막 그런 건 아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오늘도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. 그죠? 일본 증시는 오늘도 상승하고 중국 증시는 어때요? 중국 증시도 하여튼 미국 증시와 반대적인 흐름이 좀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. 아래쪽이 지지선이라 말씀드렸죠. 그죠? 지지선 부근에 가니까 아래 꼬리 달고 올라와서 오늘은 상승하고 하여튼 미국 주식이 비싸다 뭐 그런 이야기를 파월이 해서 그런지 어쨌든 뭐 다른 나라 증시들 흠집도 없습니다. 그래서 하여튼 오늘 좀 충격을 받으셨을 수도 있겠으나 이런 거는 사실 뭐 특별한 문제는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